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앞서 유창희 대표와 함께 화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하락의 배경에는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주의 악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한번 자동차에 대해서 현황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주가 좀 살아나려고 하던 찰나에 또 이런 그러니까요.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엇박자가. 네. 현대모비스 분할 이야기, 사업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다가 여기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의 정책이 우리 현대차 그룹주에는 악재다.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잘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게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이제 됐잖아요. 네. 비록 이제 규모는 양 조씨가 합의해서 이제 나왔는데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런 것들이 친환경 차량들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이다. 거기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까지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이제 대상이 굉장히 좀 좁혀지는 이런 결과들이 전기차에서는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현기차 그룹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전반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북미에서 조립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북미에서 생산이 되고 조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배터리 자재, 부품 이런 쪽들이 미국과 FTA가 체결이 돼 있는 나라, 그 나라들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조달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이제 합쳐져야지만 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7,500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한화로 환산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기차 그룹이 지금 점유율 2위까지 네. 미국에서 올라섰어요. 9%로 2위에 올라섰고 그 밑으로는 포드라던가 이제 폭스바겐 그룹 이런 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면은 현재는 어떤 아이오닉 5라던가 EV6 이런 쪽들이 가성비 모델, 물론 디자인도 좋습니다만 가성비 모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고 굳이 딜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되면서 2분기에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유율이 일단은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깎일 수 있는 요인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해결이 되고 있고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보조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의 선택폭을 굉장히 좁힐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미국 내에서의 그 전기차 점유율을 한껏 끌어올린 네. 상황에서 지금 나온 악재란 말이죠. 맞아요. 그럼 미국발 쇼크가 오게 되는지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은 2025년도 완공이기 때문에 네.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될까? 또 저는 이렇게 얕은 생각으로 아니 그럼 우리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만드는 네. 자동차 아니면 이거 세금 네. 높여버리면 안 돼? 라고 하기엔 또 이거 무역 전쟁이 안 벌어지는 되죠. 거죠. 네. 이거 얼마나 피해가 좀 클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네. 이제 자체적으로 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강대국이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제외된 모델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체 전기차 72개 모델 중에서 51개가 적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만 적용이 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각 브랜드, 각 완성차 업체당 20만 대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도를 또 폐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걸렸던 테슬라, GM 이런 쪽들은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1일 땅 하면은 다시 그쪽들은 20만 대 이상을 연간으로 판매해도 그 이후에 판매되는 것들도 전부 다 보조금 지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경쟁이 더욱더 가열차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또 소득 조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결정한 대로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 지금 바라고 있는 전기차의 급속한 확대 그러면서 유럽이라던가 중국 쪽에 뒤처진 부분들을 따라잡는 모습들이 굉장히 지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정책에 변화되는 가능성은 열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비자가 최대 1,000만 원 가까이 동급 모델에 대해서 더 주고 현대차, 기아차를 선택을 할 거냐. 왜냐하면 이 점유율이 올라간 데에는 GM의 생산 차질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가열차게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점유율을 지금 9%까지 끌어올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테슬라 점유율을 더 뺏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글쎄요 마케팅이 가열차게 일어난 상황에서 만약에 차량의 가격까지 보조금으로 인해서 뒤집혀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가져오기가 그렇게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 잘하고 있어라고 말한 네. 게 그게 약간 신호인가 싶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죠. 예, 좀 네. 기분이 좀 그런데 네. 근데 이 인플레 감축법을 좀 뜯어보면요. 이 말은즉슨 이 환경을 생각해서 뭐 이것저것을 생각을 해서 친환경적인 부분의 사업을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맞아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지금 전기차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현대차에게는 좋은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지만 단점이 너무 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네. 어. 단기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고 네. 그걸 이어나가야 되는 단계에 봉착을 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터져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의 지금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은 25년이 돼야지만 생산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떻게 미국에서 점유율을 지켜가고 늘려나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물론 방법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방법은 이쪽에서 이제 부품 단위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부품 단위로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현지 공장에서 조립만 해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의 FTA가 우리나라는 기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국내 부분 이런 쪽에서 GV70 전기차 모델 그리고 EV9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이런 것들을 생산 라인 일부 전환하면서 공급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쎄요 이런 것들 가지고는 조금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현대차가 거의 20만 원 콱까지 갔다가 500원 남겨두고 19만 9,500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다시 18만 4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한 최근 2, 3거래일 동안 7% 정도의 맞아요. 주가 하락이 네. 보여진 건데 그럼 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 현 구간에 대해서는 네. 최근에 또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살짝 발을 뺐다가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우리 좀 길게 봅니다. 네. 오히려 이 하락 시에 비중을 늘려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이슈가 너무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 2분기,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에는 환율 효과 플러스 인센티브 미지급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피크아웃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께서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수준으로 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환율 효과도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환율 꺾이고 전기차를 미국에서는 팔지 못하는 이런 두 가지의 정말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 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향후에 현대차와 기아 지금 내고 있는 실적에서 더 뻗어나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와서는 지금 20만 원 부근에서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달리면서 약간 박스권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20만 원 부근에서 조금 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못 빼신 분들이 아직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글쎄요 하락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61선 오늘 테스트했고 바로 밑에 121선 18만 원 초반대가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은 맞는데 이게 기관 쪽 위주로 만들어진 어떤 하락세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기관들 매도세가 더 이상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뻗어나가지 못하고 횡보세 20만 원 안쪽으로 갇힌 박스권을 만들었던 주요한 요인이 기관의 매도세였거든요. 근데 기관 매도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일단은 매수 흐름이 약간은 끊겼어요. 지금 장중에도 더 이상 늘리는 모습들이 가집게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 외국인의 매수가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지신 분들이라던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121선 기점으로 조금 투자 동향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이런 대장이 빠지다 보니 이 완성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직격탄을 받는 현대차 계열사들, 뭐 네.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들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품주도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현대차 기와 좀 비슷하게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형주 딴에 있어서는 어떤 뭐 부품주라던가 이런 쪽들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현기차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악재 이슈에서는 수급들이 일단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히나 외국인입니다. 기관들은 그동안 계속 팔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러한 시점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지분율을 계속 늘려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단기적인 악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주가는 또 그와 관계없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바로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오늘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120주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다가 현대모비스는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은 했지만 일단은 마지막 저항선 121선을 지키려는 밑꼬리가 굉장히 좀 길게 달리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집게 되는 수급 상황 보면은 2시 반까지 좋지는 않아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양매도하는 포지션으로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종가에서 121선이 밀린다던가 아니면은 금주에 한 번 더 밀리는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0만 원 부근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회귀할 가능성도 열어놓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 있어요. 네. 서현이와 SL 화신. 네. 저희가 앞서 화신을 다뤄봤는데 물론 이들도 현대차의 이 악재 변수가 완전히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좀 다르게 봐도 되는 게 이들의 공통점은 미국 내에 공장이 맞아요. 있다라는 네. 거고 이들이 당장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들은 현대차에게 납품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렇죠.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성차가 받는 타격이랑 이런 부품사들이 받는 타격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슈에 하락하고 있는 이 종목들을 네. 버리기보다는 좀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는데 어때요? 네, 그거는 좀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데 네. 일단 S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굉장히 화신과 더불어서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SL 올라온 거 보면은 작년 10월, 11월, 12월 계속적으로 테스트했던 매물대 상단에 부딪히면서 어제도 일단은 강하게 장대 양봉이 15%대로 나왔어요.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윗꼬리가 달렸고 오늘은 현대차 악재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매물대 막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자리는 솔직히 제가 신규로 매수를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신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35,000원 중반대를 강하게 수급 빠지는 거 없이 돌파가 이루어지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지시고 있는 분들은 이 정도 36,000원 언더에서는 비중을 소폭 일단은 줄이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 보고 그게 더 들어가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불나방 그건데 매매인데 저는 이상하게 네. 예, 미리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맞아요. 너무 강해서 항상 사고 나면 물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근데 자리 제가 정말 싫어하는 자리예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를 제일 싫어하시네요. 국내 네.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물론 이들이 현대차에만 납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니긴 네. 한데 그래도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얘네들도 그 부품주처럼 다르게 볼까요? 배터리 3사는 다르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현대차나 기아 쪽의 완성차 업체와는 다르고 네. 봐야 되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현기차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 예전에 내연기관차 하던 공룡들이죠. 이런 쪽들이 배터리가 없어서 우리나라 업체한테 애걸복걸 하고 있어요. 제발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우리한테 중장기로 배터리 공급 좀 해줘라고 하면서 합작사들이 이미 많이 설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추진되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10곳 이상이에요. 이것도 물론 완공은 23년에서 25년이지만 이게 한국 기업들, 한국 완성차 업체가 아닌 해외 쪽의 완성차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지금 전부 다 보조금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 보면은 지금 삼성 SDI라던가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시장 안 좋았던 것 대비해서도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은 약간 다릅니다. 그쪽은 아직까지는 배터리 쪽의 흑자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정유 쪽에 또 피크아웃 우려, 유가 하락에 따른 정제 마진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일단 좀 제외시켜 놓고요. LG에너지솔루션하고 여러분들 삼성 SDI 외국인들 최근에 지분율 늘리는 거 한번 동향을 체크해 보세요. 예,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뉴스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파나소닉 같은 일본 제품으로 교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한창 커지고 있고 엄청 더 빠르게 가속도가 붙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파이의 크기를 무시한 발언이죠. 네. 이거 지금 파나소닉에서만 공급받아서 절대 못 만들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해서는 중국 원재료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업체들이 한국 업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라는 포인트를 보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삼성 SDI 정말 말 그대로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쓸어 담았죠? 끊이지 않게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 자동차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앞서 몇몇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심하자라는 의견도 드렸고 아니 다르게 봐도 된다라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로 그러면은 앞서 말한 삼성 SDI, LG 엔솔로 투자를 해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대안주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또 AS 겸으로 네. 이슈에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7월 14일에 이슈에서 이제 탑픽으로 좀 선정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10만 원 부근 이제 매수를 하고 1차에서 13만 원, 2차 17만 5천 원 부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급등을 했죠. 7월 초만 하더라도 10만 원 부근이었는데 이게 거의 17만 원 부근까지 두 달이 안 되는 기간에 올라왔어요.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 때 물론 양극재가 좋은 건 맞는데 이 자리에서 단기간에 수익률로 가장 크게 뻗어나갈 게 어디일 것 같냐? 라고 또 질문을 주셔서 포스코 케미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될 것 같고요. 음극재의 중국 의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83%가 넘습니다. 그런데 음극재를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향후의 수익성으로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단기 고객사의 수주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증설은 확실하게 확보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2차 전지의 소재 부문 이익 기여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매물대 이거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작년 11월에 두껍게 형성된 매물대에서 윗꼬리들이 달리면서 매수 기회를 조금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10만 원에서 못 하셨던 분들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뻗어나갈 부분들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5만 원까지 열어 놓으시고 다시 한번 2차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8만 원까지 잡고요. 그 이후에 숫자 찍히는 거 보면서 추가 상향 여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리뷰 겸 다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0% 이내. 이 자동차주에 갑자기 또 악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의 이슈의 재구성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연관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